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를 마지막으로 일반물리 1 강의 촬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찍고 그리고 문제 해설 영상까지를 마무리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이번 시간부터는 토크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서 지난 단원들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토크를 먼저 알아볼게요. 물체에서 저희가 1차원 운동을 배울 때 물체가 움직였다? 물체의 운동의 원인을 결국에 힘 때문에 이동을 했구나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회전 운동에서는 물체가 돌았다, 물체 회전을 토크 때문에 일어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힘하고 토크랑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회전을 하게 만들어주는 힘, 회전력이 토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토크의 내용적 정의는 다음과 같았고, 이제 공식적인 정의를 보자면 토크는 이제 이 반지름과 힘을 수직으로 했을 때 가리키는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 되게 되는데, 보통은 세 손가락을 펴서, 오른손 기준으로 세 손가락을 펴서 이제 검지를 반지름으로 하고 힘의 방향을 중지로 하면 엄지 방향이 토크가 되겠구나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 건 조금 이해가 힘들 것 같아서 이 손가락 모양을 따봉 모양으로 하는 것을 좀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전 방향을 네 손가락으로 감았을 때 가리키는 엄지 방향을 토크 방향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저는 좀 더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세 손가락 펴서 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그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거긴 한데, 원래 손가락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직관적이고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법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면은 지금 손이 내 손가락이 감고 있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일 때는 엄지손가락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아래쪽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 때는 내 손가락을 이 회전 방향으로 일치시켰을 때 엄지가 아래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따봉을 만들면 따봉이 아래로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돌릴 때는 같은 방향이네요. 잠깐만요. 반대로 이렇게 감았을 때는 엄지가 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따봉이 위로 가서 토크는 위로 나오는 방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주로 토크는 위로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로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잡습니다.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한 번씩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토크의 공식입니다. 토크는 이제 R 곱하기 F를 해주는 건데, 이 곱하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곱하기랑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그 부분은 일반 물리에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이 RF가 왜 RF 사인 세타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결국에 제가 그 토크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했듯이 반지름과 수직인 힘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F라는 힘에서 토크를 만들어주는 반지름과 수직인 힘을 골라낸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예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배웠던 토크의 정의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해석해 보자면은, 이제 문 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문을 결국에 우리가 회전시켜서 열잖아요. 그래서 문을 여는 회전력을 만들어주는 건데 회전력이 결국에 R 곱하기 F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을 편리하게 열려면은 문을 열 때 가하는 힘을 최소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F를 줄이지만 토크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R 값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묻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 공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지름의 길이를 늘림으로써 힘을 줄여도 토크가 줄어들지 않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힘을 수직이 아닌 수평 방향으로 주어도 회전을 할까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한 RF 사인 세타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에 세타 값이 파이가 나와서 사인 세타가 0이 돼가지고 이 F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가해지는 힘 F에서 반지름과 수직인 성분만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수직인 성분이 결국 0이죠. 그래서 F 사인 세타 값이 0이기 때문에 토크도 당연히 0이다. 즉 다시 말해서 회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본 건데요. 이런 이 상황에서 힘을 대각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각선으로 F만큼 주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봐야 될 힘 F는 반지름과 수직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힘을 저희가 삼각비를 통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직인 선을 그어주면은 이 수직인 벡터는 F 사인 세타가 되도록 하고 크기가 F 사인 세타가 되죠. 그리고 이 벡터를 평행이동 시켜서 이렇게 일치시키면은 결국에 토크를 만들어주는 힘은 F 사인 세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라는 힘 중에서 수직하는 성분만 분해해서 사용을 한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 같은 상황은 왼쪽과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본 건데, 왼쪽은 지금 힘 중에서 그 토크를 만들어주는 힘을 골라서 봤다면, 이 오른쪽 상황은 힘에 맞게 반지름을 줄여보겠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세타니까 반지름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F에 대하여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나오는 그 수선이 반지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세타를 알고 반지름 R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임의의 반지름 R 코사인 세타 값도 구할 수 있어서 이 R 코사인 세타와 수직하는 힘 F 두 개를 통해서 이 토크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F R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은 이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대하여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져서 그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희가 처음에 봤던 힘 F 사인 세타로 분해하는 방법에서 보면은 이 반지름의 연장선과 힘이 이루는 그 각도를 봤는데, 여기서는 반지름과 수직인 수선과 힘이 이루는 각도를 봤기 때문에 그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가 갈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는 오른쪽 경우는 너무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른쪽 방법으로 푸는 것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 풀이에서도 대부분 왼쪽 방법을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내용을 예제를 통해서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이 시소도 사실 토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왼쪽에는 무게 차이가 2배인 학생이 앉아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의 무게를 mkg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무게는 2mkg이겠죠. 그런데 지금 시소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토크의 합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각각의 질량을 가진 사람이 어떤 방향의 토크를 만들어내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질량 m인 사람이 있을 때 이때 가해지는 중력은 당연히 아래 방향이겠고, 이 중력 mg가 만들어내는 토크의 방향을 봅시다.
여기 오른쪽에 물체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시소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물체가 떨어지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니까. 즉 다시 말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엄지부터 약지까지를 이 회전 방향에 맞춰보면은 따봉이 지금 따봉 방향이 위쪽을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따봉이 위로 나와요. 즉 다시 말해서 토크가 위로 나오는 방향, 즉 플러스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따봉이 아래 방향이 나오게 돼서 토크가 아래 방향, 즉 마이너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크기를 구해 볼 텐데, 크기는 R 곱하기 F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세타는 안 곱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힘이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경우에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만 골라내기 위해 사인 세타를 붙여주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차피 90도라서 사인 세타가 1이 나와요.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런 경우에서는 사인 세타를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힘을 계산해 보면은 반지름 R 곱하기 mg가 이제 나오는 토크라고 할 수 있고, 들어가는 토크는 반지름 x 곱하기 중력 emg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이 토크들이 연산을 하였을 때 0, 즉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mg를 약분해서 우리가 R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R 값이 EX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식 나오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가벼운 사람일수록 중심축에서 멀리 앉아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거리는 알지만 질량을 모르는 경우인데요. 토크 방향은 아까랑 똑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식을 세워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문제랑 거의 유사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 토크가 50G 곱하기 R만큼 작용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MBG 곱하기 1.5R이구나, 그리고 이게 평형 상태니까 0이구나 라는 걸 지금 상황에서 알 수 있고, R끼리 약분하며 G끼리 약분하면은 이제 1.5MB가 50이 나오겠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MB를 구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3분의 100이니까 33.3kg가 나오게 됩니다. 뭐 333333이 나오겠지만 그것까지는 이제 그냥 분수로 쓰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는 시소를 반대로 하는 거랑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토크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방금과 같다고 토크의 방향까지 같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의 방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올리는 힘이 있다고 했을 때 회전 방향이 어디죠? 그죠? 시계 방향이죠. 이렇게 시계 방향이면 따봉이 위다 아래다, 아래가 되겠죠. 따봉이 아래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토크가 여기는 음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반대는 당연히 왼쪽이 시계였으면 오른쪽은 반시계겠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따봉이 위다 아래다? 따봉은 위다. 그래서 따봉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따봉의 방향이 위니까 여기는 토크가 플러스가 되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토크의 방향을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토크의 크기를 구해서 이 R자 토크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왼쪽은 반지름이 1.0이고 힘이 600N이고요. 오른쪽은 반지름이 2.5R이고, R이 아니죠, 미터죠. 2.5고 힘이 300이니까 이거 두 개를 계산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계산을 할 수 있죠. 600 마이너스 600 플러스 750 해서 즉 150N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지금 부호가 뭐죠? 플러스 방향이죠. 부호가 플러스면 시계다 반시계다? 반시계다. 그래서 이 문이 반시계 방향으로
150N만큼의 토크를 가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이게 다음 문제가 힘이 수직하지 않은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요. 방금 토크의 방향은 알아봤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써볼게요. 토크가 여기 마이너스고 여기 플러스였죠. 근데 아까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인데 지금 달라지는 거는 이 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거를 써보면 되는데, 이 힘 300N 중에서 토크를 만들어내는 이 반지름의 수직안은 이 힘을 분해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부분에서 앞선 단원들에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각도가 30도니까 결국에 이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요. 크기가 약간 달라 보이긴 하지만 착각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대각선 힘이 300N의 힘이니까 이 부분은 300 곱하기 사인 30도가 될 거라서 결국에 토크를 만들어내주는 힘은 150N의 크기를 가지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이에 대해서 크기를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반지름이 1이고 힘이 600이니까 마이너스 600N의 그 토크를 만들어내고요. 600Nm의 토크를 만들어내주고, 오른쪽은 반지름이 2.5m니까 2.5 곱하기 150N을 곱해주면 750N이 나오게 돼서 750N이 아니죠? 계산을 해봅시다. 곱하기 2분의 5를 해봅시다. 35, 25. 네, 375Nm가 나오게 되니까 총 다시 말해서 즉 답은 마이너스 225Nm이다. 즉 부호가 음수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 토크의 크기는 225Nm이겠구나 라는 것이 이번 문제의 해설입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푸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 문제에서 그러면 선생님 힘이 반대로 작용하면 어떡할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주면 어떡할까요? 이것도 구해볼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힘의 크기는 그대로 300N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경우에도 이 시소가 아니라 회전문과 수직한 부분의 힘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사인 30을 가져와서 사인 세타를 때려주면 됩니다. 그럼 300 곱하기 사인 30도 해가지고 방금 문제와 같은 해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각도와 반지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헷갈리신다면은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당길 때는 힘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뭐 이렇게 밀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직접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시험 문제 풀 때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회전에서의 평형인데요. 저희가 힘의 평형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을 했어요.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다,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학습을 해왔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 알짜 힘이 0이면 안 움직인다 라는 것과 알짜 토크가 0이면 안 돈다 라는 것을 합쳐가지고 물체가 돌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있네 라는 것을 보고서 그러면 알짜 힘도 0이고 알짜 토크도 0이겠네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시로 보면서 그리고 예제를 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소가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까지는 지금 받침점이 없는 시소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받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평형 문제 풀 때는 항상 두 가지 루트로 풀면 되는데, 두 가지 루트가 아니라 두 가지 단계로 풀면 되는데, 우선 알짜 힘이 0이다 이걸 1번으로 쓰고요. 알짜 토크가 0이다 이걸 2번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됩니다. 1번 먼저 써볼까요? 지금 이 시소는 질량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작용하는 힘을 전부 다 적어보면은
이 60kg인 물체가 내리는 힘 60G, 40kg인 물체가 내리는 힘 40G가 있겠고, 이 시소를 받치는 받침점이 작용하는 수직 강력 N이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결국에 이 물체가 지금 정지해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이 0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위로 올리는 걸 플러스로 본다면 N-60G 40G가 결국에 0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결국에 N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토크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왼쪽 60kg이 만들어내는 토크가 어느 방향이죠? 그죠? 반시계면은 나오는 방향 플러스고, 여기는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구해 볼 텐데, 왼쪽은 반지름이 1이고 무게가 60이니까 토크가 60이 되고, 오른쪽은 40kg인데 반지름이 1.5m래요. 그래서 1.5 곱하기 40을 하면은 결국에 이 친구도 60, 이 친구도 60이 돼서 토크의 합도 0이 되는구나. 즉 다시 말해서 회전을 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따라서 알짜 힘 0이고 알짜 토크 0이니까 가만히 있겠구나 라는 상황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네요. 질량 중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는요, 각 부분의 질량을 한 점에 있다고 나타낼 때에서 그 지점을 말하는 건데, 결국에 이 지점을 받침점으로 하고 세워놨을 때 알짜 토크가 0이 되는 지점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 실험에서 구슬의 질점을 설정할 때 그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지점에서 그 지점을 바탕으로 딱 손가락 위에 세워놨을 때 모든 구간에서의 토크가 0이 돼서 물체가 정지해 있는 지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점을 어떻게 찾냐? 이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찾는 법. 교수님이 두 가지를 설명하셔서 두 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물체에 빵꾸를 뚫어가지고 이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물체가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렇게 직사각형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지점에 빵꾸를 뚫어서 대롱대롱 매달면은 물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선을 그어 넣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모서리에서 하면은 결국에 그게 한 점에서 만나거든요. 그 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라고 설명을 해보면은, 결국에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물체가 결국에 이 상태에서 정지를 하잖아요. 이 지점에 놨을 때 이렇게 매달려서 흔들리다가 결국에 정지하는 지점, 그 지점이 있을 텐데, 그 정지했다는 것은 결국에 토크가 0이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내린 이 선분 위에 토크가 0인 지점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지점수를 늘려서 가면서 하면은 교점이 생겨서 어느 지점에서도 그 점을 기준으로는 토크가 0이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멍 뚫어서 뚫고 매달은 다음에 수선 긋기,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방법도 원리는 비슷한데, 이 물체를 책상 위에 딱 걸쳐서 놓는데, 이게 책상입니다. 책상 위에 있고 물체를 막 이렇게 동그란 물체를 걸쳐 놓는데, 이 떨어질랑 말랑 하다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선을 긋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토크가 딱 0이 되는 지점을 선을 긋겠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 선 긋는 게 이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왜냐? 이 토크가 0인 지점이 이 선 위에 있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이 떨어지는
방향을 막 바꿔서 돌려가면서 하면은 여러 가지 선이 나올 텐데 그 선이 다시 또 만나겠구나 라는 것이 포인트고, 그럼 그 점이 무게중심이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책상에 올려놓고 책상에 걸쳐놓고 떨어지기 직전에 책상 모서리와 모서리에 대고 선 긋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을 제가 적은 것보다는 좀 더 논리 정연하게 시험 문제에 적으셔야겠죠. 제가 하는 설명대로 적으시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고, 이런 물체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빵꾸를 이렇게 뽕뽕뽕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기 해서 선 그어서 찾을 수도 있고, 책상 위에 올려서 떨어지는 직전에 선을 그어서 확인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50N의 볼링공을 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두구는 팔꿈치로부터 0.03m에 떨어져 있고, 볼링공은 팔꿈치로부터 0.35m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50N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두구는 볼링공을 들어야 되니까 위쪽 방향으로 F만큼 작용하고 있고, 볼링공은 이제 중력의 방향대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볼링공의 힘은 이렇게 밑으로 50N이 가해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팔꿈치에 가해지는 힘이 몇인가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사실 이 팔꿈치에 가해지는 힘의 방향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좀 미뤄보도록 하고 문제를 풀 텐데, 제가 지금까지 토크를 설명하면서 토크의 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토크가 0인 지점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지인 상황에서. 그 정의를 좀 더 활용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체가 회전을 하지 않고 있다면은 어느 지점을 회전점으로 잡아도 토크가 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점을 잡았는데 만약에 토크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점을 기준으로 물체가 회전해야 돼요. 토크가 결국에 0이 아니니까. 근데 가만히 물체가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 뜻은 어느 지점을 회전점으로 잡아도 토크가 0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0이 아니면 그 점을 기준으로 돌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토크 관련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이패드 배터리가 별로 없어가지고 다음 내용부터는 두 번째 영상으로 나눠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